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내과 교실 부교수 김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보라매 병원이고, 이번 달 그 서울의대 함춘 인사이드에 그 이달의 연구에 선정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의 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 중 대략 약 절반이 넘는 환자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뇨병은 당뇨병을 갖지 않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 비해서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간 부전이나 간 세포암의 발병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과 당뇨병은 서로 상호 굉장히 관련성이 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경구 당뇨병 약제들이 과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표에 있는 약제들처럼 많은 당뇨병 약제들이 실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경구 당뇨병 약제 중에서 특히 가장 최근에 승인된 SGLT2 이니비터, 즉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이러한 약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경구 당뇨 약제별로 지방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헤드투헤드로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당뇨병과 지방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다양한 경구 당뇨병 약제를 사용한 사람들을 서브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메트포민을 근간으로 하여 병용 치료를 하는 환자 그룹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백본으로는 메트포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그룹, 또는 메트포민에 피오글리타준과 같은 TGD 계열의 당뇨병 약제를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또 이 메트포민에 DPP4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그룹, 또 마지막으로 이 메트포민의 설포닐 유리아를 사용하는 이러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그 메트포민과 설포닐 유리아를 사용하는 그룹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런 여러 가지 간 질환과 관련된 아웃컴을 분석하였고, 또 지방간 질환이 어느 그룹에서 가장 많이 호전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디자인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SGLT2 이니비터가 가장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 2012년에서 2013년에 최초 승인이 되었고,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14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부터 그 4가지 약제, 즉 메트포민을 근간으로 해서 설포닐 유리와 그리고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TGD, 피오글리타존 계열을 병합하는 이 4가지 서브그룹을 처음으로 당뇨약제를 컨비네이션으로 사용하는 그룹만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2016년까지 1년간 총 90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한 총 90일 중에 최소한 80% 이상을 이 2가지 병용요법을 수행했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팔로우업을 하여 여러 가지 간 질환 관련된 아웃컴과 또 지방간 질환의 호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은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서브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고요. 그 결과 위쪽에 있는 표는 이 지방간의 호전율을 4개의 서브그룹 간에 비교하였을 때 SGLT2 억제제가 대조군인 설포닐 유리아 뿐만이 아니라 DPP4 이니비터나 또는 TGD 계열의 피오글리타존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방간의 호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이러한 그 간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웃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간경변의 발생, 또 간경변의 합병증의 발생, 또는 이런 간질환으로 인한 입원, 또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간암 발생을 컴포짓 아웃컴으로 상정을 하고, 이러한 그 컴포짓 리버 릴레이트 아웃컴에 대한 영향을 보았을 때에도 SGLT2 이니비터가 설포닐 유리아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이러한 리버 릴레이트 아웃컴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이러한 유의미한 감소는 DPP4 이니비터나 또는 TGD 계열에서는 설포닐 유리아에 비해서 이러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아 이 SGLT2 이니비터가 지방간의 호전 측면이나 간질환의 아웃컴 측면에서 모두 다 좀 더 베너피셜한 이펙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 피겨로 플로팅한 그래프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가장 지방간의 호전율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위쪽에 있는 커브가 SGLT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가지 약제에 비해서 가장 유의미하게 지방간의 호전율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맨 그 아래쪽 커브가 SGLT2 이니비터가 되겠는데, SGLT2 이니비터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가장 유의미하게 리버 릴레이트 아웃컴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지방간의 정의를 패티 리버 인덱스라고 하는 혈액 검사 기반의 그 지방간 진단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침습 진단 방법은 대규모 역학 연구에 유리하지만, 이 패티 리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BMI라든가 또는 글루코스와 같은 지표들이 이러한 패티 리버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약제가 BMI, 체중 감소라든가 블러드 글루코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이 지방간을 호전시키는 결과가 이러한 약제에 의한 다이렉트 이펙트인지 또는 이러한 BMI나 글루코스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매개 효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BMI와 글루코스를 타임 베어링 메디에이터로 가정을 하고, 저희는 코절 메디에이션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BMI나 글루코스의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매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데 비해 대부분의 70-80% 또는 90%까지의 효과는 직접적인 이런 약제에 의한 지방간의 호전 또 간질환 아웃컴의 그 감소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메디에이션 이펙트를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이펙트로 나누어서 시간에 따른 누적 그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그래프에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다이렉트 이펙트이고 빨간색 커브가 인다이렉트 이펙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이러한 인다이렉트 메디에이션 이펙트에 비해 다이렉트 이펙트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당뇨병 약제, 특히 이러한 SGLT2 이니비터가 현재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 중 특히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나 심부전증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에서 그 유익한 효과가 검증이 되어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공고되는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이런 SGLT2 이니비터를 당뇨병과 지방간이 동반된, 요즘에는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에서 여러 가지 경구 당뇨 약제 중에 SGLT2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클리니컬 베너핏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여러 가지 경구 당뇨병 약제들 중에서 어떠한 클래스의 약제가 당뇨병과 지방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치료적인 옵션인지를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라고 하는 전국적인 빅데이터 코트를 이용해서 총 8만여 명이 넘는 당뇨병과 지방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분석을 하였고, 이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면서 최종적으로 다른 당뇨병 약제, 경구 당뇨병 약제에 비해서 SGLT2 억제제가 가장 지방간의 호전율을 유의미하게 높였고, 또한 간질환 관련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아웃컴을 가장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향후 진료 현장에서 이런 지방간과 당뇨병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경구 당뇨 약제로서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